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8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장기간 하락한 종목의 복합 조건 신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질문을 주신 분께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건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현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이 번호를 매긴 것은 이제 차례대로 쭉 매겨 놓으셨는데 제가 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2개월 내 최저가 대비 최고가 100% 상승. 최고가와 최저가의 그 가격 차이가 한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표시를 12개월 내라고 이제 조건을 주셨는데요. 12개월, 뭐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봉의 개수로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12개월 단위로 할 때는 이제 240봉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은 120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월 수보다는 봉수로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고가 대비 이제 여기서 이제 12개월 내 최저가와 최고가를 구해서 이것이 이제 100% 차이가 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위치는 최고가로부터 5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부터 그것이 5개월, 5개월이기 때문에 100일 정도로 하겠습니다. 100일 이상 하락한 그런 위치여야 된다는 것이 또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마지막은 종가가 여기 지수입니다. 지수 122평선 아래에 3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또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요 네 가지를 1번으로 묶은 이유는 현재 위치에서의 어떤 신호가 나오기 이전의 상황들을 이제 1번에다가 쭉 그 조건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 전체를 1번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이제 코딩 수식을 만들 때 사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신호가 나오기 이전 상황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다음 이제 또 큰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는 이제 현재가에 대한 현재 신호가 나와야 될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대비 7%. 먼저 그 요 위치입니다. 제일 마지막 위치에 지금 현재 25년 1월 8일인데요. 이 캔들 위치에 신호가 나오도록 해달라고 표시를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일 종가 대비 7% 이상. 거래량은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60일이죠. 60일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2배 이상. 그다음에 거래대금은 400억 이상. 그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종가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양봉이라고 이제 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수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림을 올린 걸 보니 제가 그 비교를 해보니까 단순 이평선이 아니고 지수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등평균선을 올려보겠습니다. 120일 지수 이평선 그리고 나머지는 체크 해제하고요. 하나만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지어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치 그 마지막 봉이 1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 여기 보시면 종가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 그랬죠. 상향 돌파. 여기 이 조건은 현재 이 그림은 상향 돌파 그림이 아니죠. 상향 돌파라는 것은 이전의 종가는 120보다 아래, 그다음에 현재의 종가는 120보다 위에 있을 때를 우리가 크로스업 함수를 써서 상향 돌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향 돌파가 아니고 걸려 있는 상황이죠. 이 세 번째 봉, 하나, 둘, 세 번째 봉이 상향 돌파 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봉이 상향 돌파 봉이 된다면 나머지 조건들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봉, 이 장대 양봉에 맞추어서 마지막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 돌파라고 안 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형태로 해서 수식을 약간 수정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식들을 한꺼번에 만들게 되면 약간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은 12개월, 즉 240봉의 제일 고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HH라는 종목의
하이스트 h에 240이라고 치겠습니다. 또 똑같이 제일 저가도 필요하죠. 로스트 L에 240.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100일 동안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5개월 이상 하락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난지 안 지난지도 우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 상황에 대한 것을 적어 보겠습니다. H에 100, 100일 전이라고 해서 H에 100을 쓰고요. 하이스트 고가의 백봉전이 140일 동안의 가장 큰 값과 같은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H100을 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월에 대한 조건을 쓰기 위해서 BS라는 변수에다가요, 바신스는 최고가와 현재의 고가가 같은 이후에 지나간 봉의 개수를 구해서 5개월이 지난지, 즉 100일이 지난지를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필요하죠. C, 120.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얼마만큼 머물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120일 이평선 아래 3개월 이상 머문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지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sum 함수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라는 변수에다가요, sum c가 m120보다 작은 거죠. 종가가 120일 이평선보다 작은 것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90일이죠. 90일 동안 지난 것이 90이냐라고 물어보면 90일 연속 이평선 아래에 머물렀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1번에 대한 조건, 즉 사전 조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사전 조건을 쭉 나열을 하면 되겠죠. 사전 조건이라는 그런 변수에다가요, 일단 HH는 LL에 곱하기 2보다 크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의 종가가, 현재의 위치가 HH 나누기 2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BS, 현재 5개월 이상 하락을 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BS는 60이라고 할까요? 60 정도로 하겠습니다. 60보다 큰가라고 해보겠습니다. 100 정도로 할까요? 100일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S에 대한 조건, 3개월 이상 머물렀는가, 즉 S 조건이 만족했는가라고 하면 사전 조건이 끝나겠죠. 그래서 사전 조건을 따로 독립된 신호로 하나 만들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을 또 독립된 신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전체를 만들기 전에 하나씩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2번 신호를 만들면 되겠죠. 2번 신호는 전일 종가 대비 7% 이상, 현재의 종가는 전일 종가 대비 곱하기 1.07. 자, 이런 조건이 있고요. 3번 조건이 있어야겠죠. 거래량은 3개월 평균의 200% 이상. 자, 현재의 거래량은 MA V, 60 곱하기 2보다 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 대금은 400억 이상. 거래 대금 하나, 둘, 셋, 네 개 하면 400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파가 아니기 때문에 걸쳐 있다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종가는 M120보다 크고, 그다음에 현재의 시가는 M12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이것을 하나씩 이제 옮겨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질답 181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렇게 1로 쓰겠습니다. 다음에 이 위치에서 우리가 복사를 해봐야죠.
요만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또 복사를 하나 한 다음에요, 제목을 2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상승 조건이죠. 붙여넣기,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것은 조금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또 복사하시고요. 세 번째 조건을 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거래량 조건이죠. 붙여넣기, 작업 저장, 수식 검증. 또 다른 색으로 또 복사하고요. 네 번째 조건이죠. 거래 대금 조건, 작업 저장, 수식 검증.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조건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이평선에 캔들이 걸쳐 있는 것, 작업 저장하고요. 이것은 보라색으로 작업 저장, 수식 검증. M120여기서 빠졌네요. M120 EAVG 120 작업 저장, 수식 검증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올려보면 5개의 그 위치가 다 나오는 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5개의 위치가 다 한 군데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전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올리고요. 자, 1번에 대한 것을 숫자 모양으로 1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 제일 우측 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조건이죠. 2번 조건도 숫자 모양으로 2번. 그 다음에 3번 조건도 숫자로 3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조건도 숫자 모양으로 4번 조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조건. 이렇게 하면 이제 5개의 조건을 다 올려놨습니다. 자, 5개의 조건이 다 올려놨는데 2, 3, 4, 5번이 같이 나오는 그런 위치는 있는데요. 1번 조건이 여기 이제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죠. 1번 조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봉 이전부터 이제 1번 봉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뜻은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떤 그 변수명을 붙인 것처럼 사전 조건에 해당되죠. 요 1번 조건들은 사전 조건, 즉 현재 위치 봉이 나타나기 이전에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나타나는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우리가 이제 따로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것을 다 묶을 때요. 이 위치를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엔드를 묶어주면 되죠. 여기도 엔드, 그다음에 여기도 엔드. 이렇게 하면 4개의 조건, 2번, 3번, 4번, 5번 조건은 다 묶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조건이 묻혔죠. 자, 이것도 제일 뒤에 묶어 보겠습니다. 자, 사전 조건이 동시에 나오게 되면은 신호가 안 되겠죠. 사전 조건을 이렇게 쓰게 되면 현재 위치에 동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뜨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몇 봉 내에 한 번 이상 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m 함수를 사용해서 사전 조건이 한 봉 전 기준으로 10봉 이내에 1회 이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조건을 주게 되면 현재 봉을 제외하고 한 봉 전부터 시작해서 10봉 이내에 최소 한 번이라도 나타났다면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해라 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적었습니다. 이것을 다 복사해서 전체 신호가 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을 다시 복사한 다음에요. 이제 다시라는 말을 다 빼고
질답 181에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위치에서 화살표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럼 이제 이 위치에 이제 신호가 나와야겠죠. 다른 위치에는 신호가 안 나오고 이 현재봉 위치에서만 신호가 아마 나와야 할 겁니다. 신호가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조금 쭉 줄여보면요. 제일 고점이 이 위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 위치의 신호가 현재 표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그 질문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사전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 봉의 조건인지도 한번 이렇게 쭉 체크를 해 보시면 이렇게 신호를 만드실 때 단계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가 아니고 걸쳐 있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리고 있습니다. 상향 돌파는 무조건 아래쪽에 있다가 올라가면 상향 돌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이전 봉과 현재 봉을 비교해서 그 두 개의 봉을 가지고 상향 돌파냐 하향 돌파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함수 자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클로스업이나 클로스 다운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조건을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을 가지고 특정 위치의 신호 수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